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상화폐 시장이 사이클을 타고 전고점을 넘기는 레벨업하는 과정을 이어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보자면 그건 뭘까요? 네, 일단은 1차적인 이유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은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정해져요. 왜냐하면 용도 자체가 100% 구매력 저장이거든요. 화폐에 대한 해지예요. 통화에 대한 해지. 그 역할을 하는 최고의 자산이 이미 존재했죠. 금. 근데 금은 한 그래도 5에서 10% 정도는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의학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고 산업용, 그다음에 사치품용, 장식품용 등등 다른 용도가 있지만 금도 한 90% 이상은 구매력 저장 용도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걸 사치품으로 못 쓰죠. 나 비트코인 걸고 다녀 이거 못 하죠. 알리테무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공업용으로 못 쓰죠. 네. 비트코인은 그냥 100% 구매력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금의 완전히 순수한 결정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구매력 저장을 위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이 돼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이라고 하는 면이 있죠. 비트코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다 되는데 이 공급과 수요를 크게 밸런스를 어긋나게 하는 이벤트가 4년마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반감기예요. 그래서 반감기를 기점으로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어긋나면서 이 효과가 6개월 뒤부터 나타나요. 왜 6개월 뒤부터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갑자기 우유 공급을 줄여요. 하지만 가판대와 창고에 지금 재고가 있어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우유 가격이 폭등하지 않겠죠? 시간이 좀 지나야 폭등하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비트코인 생산량이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도 거래소에 아직 있어요, 재고가. 그러니까 바로 폭등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 언젠가 영향이 나타나겠죠? 언젠가부터 가판대의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재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폭등을 하는데 그게 반감기 6개월 후에 일어난다. 그러면서 반감기 6개월 후부터 폭등하는 포물선 상승이 일어나는 형태가 발생을 하고 그게 발생을 하면 이제 거품이 붙기 시작해요. 왜냐면 너도 나도 막 달려들어서 사재기를 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포모가 와서 엄청나게 달려들죠. 그러면 거품이 엄청나게 형성되겠죠. 그럼 비트코인의 현재 단계에서의 그 수용도, 채택률, 보급률을 감안했을 때 적정 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버려요. 사람들이 광기로 달려드니까. 그러면 그 거품은 계속 유지되지 못하죠. 언젠가는 꺼지겠죠. 네. 그럼 그 꺼지는 순간 이제는 반대로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지금 3차례 반복했고 이번에 4차례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저는 앞으로도 향후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이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태가. 다만 그 사이클의 그 등락이라고 하죠. 그 뚜렷함은 시간이 갈수록 무뎌질 것이다. 왜냐?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오를 때도 덜 오르고 내릴 때도 덜 내리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반감기에 의해서 가격이 변형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 패턴은 5번에서 6번은 더 반복이 될 것이다. 그럼 왜 5번에서 6번이냐?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보급률 자체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해요. 지금의 인터넷처럼. 네. 지금 인터넷은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보급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보급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 패턴이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3년 상승, 1년 하락의 가상화폐 사이클, 그 사이클 내에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한 차례씩은 포모가 발생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도 높게 유지를 하다가 인하하기 시작할 때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중립금리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 첫 집 마련을 할 때 중립금리까지 갔어요, 금리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더 안 올리고 낮춘대요. 제가 그때 샀거든요. 그랬는데도 정말 막차를 제대로 잘 탔습니다. 그게 2019년 초반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유동성 막 긴축으로 가다가 이거를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물론 몇 차례 더 인하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게 또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ETF 현물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 쪽의 자금도 어쨌든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아직 명확치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대선 이슈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사실 포모에서 버블이 붙을 만한 또 새로운 한 3가지 정도 네. 모멘텀이 더 붙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마운트 곡스의 약제도 10월 31일에 끝나잖아요, 완전히. 예. 네. 그러면 10년 묵은 최대 약제도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시장의 영향이 컸나요? 엄청나게 컸죠, 마운트 곡스가. 오. 네.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도 마운트 곡스에서 이체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 2, 3%가 바로 급락을 했어요. 이체가 됐다고 해서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움직인 것 뿐인데도 가격이 그렇게 급락을 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주죠. 근데 얘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호재죠.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유동성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100% 구매력 저장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화폐 가치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반대 위치에 완전한.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이 지금 최대로 쪼여져 있는 상태죠. 금리가 최대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게 또 9월부터죠. 그러면은 반감기 페이즈 2, 반감기 지나고 6개월 후인 이 시점에 딱 맞물려서 또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그때 11월에 선거까지 있죠. 거기에 비트코인은 원래 4분기가 평균 수익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최고의 분기입니다. 근데 그 4분기까지 겹쳐져. 모든 호재가 거의 3분기에서 악재는 모든 악재는 다 마무리되고 네. 4분기에 모든 호재가 몰려오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질문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 사이클을 타면 당연히 알트코인도 올라갈 것이고 그 상승폭은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요즘 정말 많으신데 정말 관심 있게 그 추세를 따라가고 트렌드를 해석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려운 게 또 알트코인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굳이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하는가 좀 의문이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트코인의 수익률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2가지 정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한두 개의 알트코인에 몰빵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네. 알트코인은 정말 불장에서도 한 50% 하락이 언제든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생각해서 절대 몰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알트코인 투자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가져가라. 네. 그 2가지를 좀 지키신다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좀 모자랐던 부족했던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트코인 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또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네. 간략하게 어떤 일단, 트렌드가 네, 형성되고 지금 있나요? 당장 2024년 7월 기준으로 하면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ETF죠. 그래서 ETF 트레이딩. 그래서 솔라나가 최근에도 굉장히 강력한데 그건 역시 이제 이더리움 다음에 거기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욱더 높은 확률로 솔라나가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원래도 이번 사이클에 강했던 솔라나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근데 앞으로 꼭 솔라나가 아니라 뭐 아발란치라든지 에이다라든지 다른 그 알트코인들도 ETF 이슈랑 엮이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게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만큼 정치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정치 코인들이 굉장히 지금 강세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알트코인들, 뭐 트럼프와 바이든을 형상화한 그런 알트코인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인 게 있겠고, 다만 정치 알트코인은 반드시 대선 전에 저는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치 테마랑 똑같네요. 네, 이런 테마는 네. 반드시 그 테마가 끝나면은 끝이 나거든요, 같이. 네. 네. 한 발 앞서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한 발 앞서서 그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예 쳐다보지 않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밈코인이에요. 이번 사이클도 밈코인이 굉장히 강한데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도지와 시바이누가 굉장히 강력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뭐 페페라든지 개구리 캐릭터, 그다음에 위프라든지 이건 시바이누의 이제 이상한 번거지 모자 같은 것은 그런 거. 그다음에 플로키라든지 마찬가지로 시바이누입니다. 봉크 이것도 시바이누예요. 그런 네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을 형상한 밈코인들이 굉장히 강세예요. 굉장히 강세인데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민코인은 시세가 순간적으로 쫙 올랐다가 고점 찍고 쫙 떨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도지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에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좋은 타이밍에 나올 자신이 없다면은 마찬가지로 별로 안 건드는 게 좋다. 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 좀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을 적절히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테마 코인, 민코인 같은 것에 투자할 거면은 소액으로 네, 재미 삼아서 하시는 정도로 하고 몰빵은 안 하는 것. 그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매도하는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코인 때문에 뭐 물론 미리 가격을 걸어두실 수도 있지만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 어떤 생활 패턴도 잘 파악을 하시고 나의 어떤 성향도 잘 파악하셔서 알트코인은 선택하시든지 그러지 않으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9월이면은 금리 인하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피벗이 이제 미국에서 9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아니다, 7월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7월 이제 FOMC는 얼마 남지 않았고 9월 정도로 일단 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고 10월에는 마운트 곡스 악재 해소, 11월에는 미국 대선까지 대선의 결과를 보고 또 코인 시장 분위기 잡아갈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또 반감기 사이클 페이지 2가 10월 정도면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상승 각도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실까요? 네, 일단은 페이지 2에 얼마나 오르나가 좀 중요할 건데요. 지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페이지 2까지도 크게 안 오르다가 페이지 3에서 폭발적으로 올랐고, 그러니까 반감기 1년 후부터가 정말로 올랐고,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감기 한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이제 정말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로 중국이 채굴 금지를 하면서 한번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서 반감기 18개월 후에 또 정점을 한번 더 찍은 그런 형태거든요. 이번에 사실 어떻게 될지 정확한 짐작은 어렵지만 만약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이제 반감기 6에서 12개월 사이죠. 이 기간 동안 많이 오른다면 거기서 저는 1차 정점이 한번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정점이 발생을 한 이후에 좀 강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비트코인 1차 사이클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많이 올랐을 때 그 이후로 거의 7, 80%의 강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의 변동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강한 하락이 있은 이후에 다시 올라서 8개월 후에는 첫 번째 정점의 5배가 더 올랐어요. 그랬던 더블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6에서 12개월 사이, 그러니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정점을 찍고 큰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시 올라서 내년 말, 2025년 말에 두 번째 정점을 찍는 그런 더블탑의 형태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럼 왜 이런 더블탑이 발생을 하느냐? 이번에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한 사건이 크게 두 개가 있죠. ETF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있었고, 두 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사건이 만약 지진으로 치면은 진원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파가 있겠고 두 번째 2파가 있겠죠. 그 파동이 한 차례 시간차를 두고 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두 번에 걸쳐 정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우 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두 번째 정점, 그러니까 내년 말에 있을 최종 정점에서는 저는 비트코인이 지난 사이클이 반감기 이후에 8배가 올랐는데 이번에 아무리 못해도 4배 정도, 그거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감기가 64,000달러였으니까 4배 정도의 상승이라고 하면 25만 달러? 네. 하나로는 한 4억 가까이 되겠죠? 김치 프리미엄까지 더하면은. 그 정도 가격이 저는 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포모가 더해지고 버블이 낀다면 조금 더 그러면 더 상승률을 오를 볼 수 수 있는 있다고 거죠. 네. 예상을 해주시는 거고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는 정점 예상치인가요? 아니면은 만일에 트럼프가 낙선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방으로 보실까요?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제 상승폭이 조금 더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하잖아요.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약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뭐 지금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9천만 원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아니요, 현재 가격은 무적보다는 훨씬 더 오르고요. 아, 오르고요. 네. 네. 그렇군요. 오르긴 오르는 거군요. 그럼요. 네. 네. 그 영향 자체는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고 끝날 거예요. 다만 그것 때문에 기세가 꺾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솔라나라든지 다른 ETF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체 암호화폐에 대한 투심이 좀 약해지겠죠. 그런 영향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가격보다는 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미니멈으로 보셨을 때 네. 예상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5만 달러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하나로는 2억이 넘겠죠. 아, 네. 2억 넘는 네. 네. 정도의 시세를 예상을 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올라간다라고 비트코인 이 4차 반감기 이후의 사이클 전망을 하면서 내년 말까지의 어떤 상승 사이클, 그 안에 어떤 변동성을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시나리오까지 그려봤고요. 그리고 2026년은 조정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가상화폐 투자,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런 자산에 대한 경험 키워나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민철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